C4D에 있는 스탠다드 머티리얼에 있는 디퓨전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컬러 채널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컬러 채널은 뭐 표면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면색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모델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빛이 그 오브젝트의 표면에 부딪힌 후에 일어나는 난반사 표현을 또 컬러 채널에서 담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색깔뿐만 아니라 이런 난반사에 의한 쉐이딩 표현까지도 컬러 채널을 통하면 다 머티리얼로 표현이 되는데, 또 아래쪽에 이제 디퓨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채널이 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디퓨전 채널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뭐 목적과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메인은 컬러 채널에 있는 이런 디퓨즈 계산 모델, 램버시안이라든지 오렌레이어 같은 디퓨즈 계산 모델을 선택하는 게 메인 설정입니다. 그래서 큰 느낌은 컬러 채널에 있는 디퓨즈 계산 모델을 뭐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꼭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 표현이 이제 디퓨전 채널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 개념을 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헬프 문서를 한번 볼까요? 헬프 문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을 좀 더 더럽게 보이게 함으로 해서 더 사실감을 높여준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왜 더러우면 더 리얼해 보이나? 뭐 그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죠? 어, 뭐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들은 다 새 것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뭐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뭐 찌그러질 수도 있고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벗겨질 수도 있고, 금속은 뭐 부식이 되거나 뭐 삭아서 좀 파손이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원래 상태와는 다른 상태로 이렇게 변해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그 세월이 가지고 있는 그 물체가 지내온 그 환경과 시간과 어떤 경험들을 다 이제 외부적인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만약에 컨셉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인 렌더링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들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재질 작업을 할 때에 그런 디테일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벗겨진 표현이 있다면 실제로 뭐 컬러 값 자체가 지금 다르게 컬러 채널에 표현이 돼야 되는 것도 그런 요소도 있겠고, 지금 반사되는 모습을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모습이 원래 가죽이었던 부분들은 광택이 살아있지만 이렇게 마모가 돼서 좀 이렇게 벗겨진 부분들은 이런 광택감이 전혀 없죠. 좀 매트하게 이런 무광 재질에 가깝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반사를 다루는 채널에서는 그런 설정들을 좀 다르게 걸어줘야 할 그런 필요가 있겠고요. 음, 뭐 먼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매끈한 표면 위에 먼지가 이렇게 폭 쌓여 있는 모습이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두께로 똑같은 모습으로 쌓여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먼지가 쌓여 있는 표현이 컬러 채널에서 뭐 우선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또 빛이 받았을 때 반사되는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반사와 관련된 채널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좀 싱크를 맞춰주면 훨씬 더 사실감 있는 그 재질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디퓨전 채널을 좀 응용을 해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퓨전 채널을 활성화시켜 주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디퓨전 채널은 기본 설정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게 뭐 시네마 4D가 만들어내는 이런 쉐이더 이미지이던, 저희가 뭐 다운로드를 받거나 실제로 만들어 사진을 찍거나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든, 뭐 구체적인 이미지 정보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흑백 표현 차이점을 둬서 음, 어두운 부분들을 이제 덧대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간단하게 텍스처를 하나만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런 더트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 적용을 해봤고요. 적용을 하자마자 뷰포트에는 좀 얼룩덜룩하고 약간 스크래치감도 있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이제 표현이 돼주죠. 그러면은 이미지는 하얀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컬러 채널이 살아있지만 요 디퓨전 채널에 걸려있는 이미지의 어두운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은 지저분한 표현으로 추가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브라이트니스 값은 지금 이렇게 기본 상태에서는 조절을 해도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 이미지 텍스처를 어떤 방식으로 컬러 채널에 덧댈 건가 그런 합성 모드를 조금은 다르게 조절을 해보시면 뭐 애드 모드라든지 뭐 서브 트랙이라든지 멀티플라이라든지 뭐 이런 옵션들을 좀 바꿔보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브라이트니스 값으로 그 이미지의 전체적인 밝기 값이 조절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성되는 결과가 달라지게 하는 뭐 그런 속성의 뭐 옵션인데 기본적으로는 믹스 모드를 노멀로 놓고 쓰셔도 그냥 화이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고 블랙이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강도 값은 이 차라리 아래쪽에 있는 믹스 스트렝스 값으로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투명도가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강도의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 내가 적용한 이미지의 그 느낌을 좀 약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믹스 스트렝스 값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면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버튼을 그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픽처 뷰어라는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최종 렌더링이 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사실적인 어떤 더트 좀 과장되긴 했지만 뭐 기존에 이런 게 없던 것과는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디퓨전 채널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좀 편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만 쓴다면은 사실은 저런 더트 표현을 그냥 컬러 채널에 가지고 오는 텍스처로 합성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디퓨전 채널에서 흑백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좀 편리한 옵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넌스라든지 뭐 빛이 이렇게 빛나는 효과를 내는 루미넌스 채널이나 뭐 스페큘러 표현을 하는 채널이나 반사를 해주는 리플렉션 채널 이런 속성들에 같이 연동을 해줘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거뭇거뭇한 부분들이 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반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덜 하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동될 수 있도록 뭐 리플렉션이라든지 스페큘러라든지 루미넌스 이런 부분들을 여기 가지고 온 텍스처로 다 연동시켜 버리는 뭐 그런 편리한 또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스페큘러 같은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면은 뭐 지금은 저희가 컬러 채널만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큘러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스페큘러 표현을 하기 위해서 리플렉턴스를 체크를 이렇게 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큘러를 계산하는 그런 쉐이더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스페큘러 스트렝스를 약간 좀 강조해서 이렇게 좀 높여가지고 한 번 더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반사뿐만 아니라 정반사를 통한 이런 하이라이트 표현이 또 뭐 리플렉턴스 채널을 통해서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근데 보시면은 없던 이제 하이라이트 광택 부분들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뭐 더트 표현이 돼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뭐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덮여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인위적이고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디퓨전 채널에 있는 옵션을 통해서 여기에서 스페큘러 채널과 연동을 하겠다라는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한번 렌더링을 다시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체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체크를 해서 연동시켰을 때는 그런 얼룩들이 있는 부분에는 확실하게
스페큘러가 조금 더 약하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처럼 만약 얘가 반사를 하고 있는 재질이더라도 뭐 저런 부분들이 뭐 콕콕 찍혀서 표현이 약간 손상된 그런 설정이라면 반사 채널 같은 부분도 아까 재질에서 디퓨전 채널에 있는 뭐 리플렉션 옵션을 또 같이 체크를 해준다면 만약 이게 반사 재질일 경우에는 뭐 반사되는 정도도 좀 같이 강약이 연동이 돼서 표현이 된다는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방식이 꼭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좀 실감나는 디테일 표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기에는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뭐 스페큘러라든지 리플렉션 같은 채널하고 연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스탠다드 머티리얼을 사용한다라면 뭐 디퓨전 채널도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이게 연동을 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런 표현을 원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리플렉턴스 채널에서도 보시면은 만약에 이거를 좀 반사 모델을 계산하는 모델을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주고 보시면 표면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것들도 이렇게 수치로 강약을 조절해 줄 수도 있지만 내려보시면 이렇게 텍스처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흑백 이미지로 지금 보신 것처럼 강약 차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렉션 스트렝스에도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고 스페큘러 스트렝스에서도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면 지금 디퓨전 채널에 썼던 그런 이미지들을 연동해서 쓰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퓨전 채널이 없더라도 같은 접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치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디퓨전 채널이 가지고 있는 특징만 좀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좀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퓨전 채널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디퓨전 채널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